안녕하세요. 차트 원탑입니다. Make it possible.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정식 라이센스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750달러, 한화 100만원, 최소 증거금 나스닥 0.01계약 기준 만원부터 나스닥 거래가 가능합니다.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투자, 확률 높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원탑입니다. 오늘은 기준봉 매매 조건과 형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은 고정 댓글 봐주시고 셀프 계좌 개설은 더보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준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자면 기준봉이라는 거는 이런 특이적인 캔들, 유의미한 캔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캔들이다, 봉이다. 뭐 이런 것도 기준봉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유의미한 캔들이라고 보기에는 그 조건이 어떤 봉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 뭐 하락,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런 양봉의 작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하락에서의 어떤 브레이킹, 조금 멈춰주는 기준, 그걸로 삼을 수 있는 봉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역시 이것도 기준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캔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 속에서 있는 이런 작은 몸통을 가진 캔들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준봉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캔들들은 하락의 어떤 추세 속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유의미한 시그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를 한다면 이 또한 기준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봉이라는 게 긴 몸통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준봉을 그럼 가지고서 어떻게 매매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양봉 캔들을 기준봉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보통 이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뭐 물론 이렇게 피레침처럼 아랫꼬리 윗꼬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방법론은 절대적이지가 않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트레이더 본인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고 보통은 이런 기준봉 캔들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조합,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 이전에 우리가 배웠죠. 골든크로스라든지 뭐 이동평균선, 뭐 또는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지금 아직 다뤄볼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함께 활용을 하면서 매매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2분의 1의 어떤 중심을 놓고 이 중심을 뭐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양봉이니까 중심을 넘어간다기보다는 이 종가를 넘어가면 예를 들면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겠다, 내지는 여기에 2분의 1 절반의 어떤 가격권을 지지하면은 나는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겠다, 또는 이 절반의 가격을 깨면 나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겠다 라는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기준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종가, 그 다음에 시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뭐 2분의 1선 요 몸통의 2분의 1이 되는 가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다른 트레이더들은 이걸 또 잘게 이렇게 쪼개서 4개 분할로 해서 이 4개의 가격들을 가지고서 유의미하게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캔들의 2분의 1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 2분의 1선 보통 대략 이쯤이죠. 이쯤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뭐 이거는 주식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조정 이후 재차 상승, 뭐 이렇게 기준봉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음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걸 기준봉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여기 종가. 그래서 이 시가와 종가 또 2분의 1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시가를 넘어갈 경우 그 다음에 종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반등 이후
다시 재차 하락한다라고 하면 쇼 포지션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캔들을 가지고 기준봉의 어떤 유의미한 시가, 종가, 뭐 고가, 저가 이 네 가지 또는 몸통의 절반이라든지 이 분할 가격권을 가지고서 본인이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수덕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손절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기준봉 매매라는 거는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포지션 진입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간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포지션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도 또 손절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2분의 1 찍고 날아간다 그러면 난 롱으로 들어간다 라는 기준을 세웠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갔으면 뭐 내가 시가를 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손절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예상 시나리오 그 내에서의 포지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준봉의 어떤 특정 또 시가를 깬다든지 이러면 또 손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매매하는데 굉장히 기준봉이라는 거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뭐 흔히 말해 뭐 세력이 진입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 절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종의 그 장대 양봉이 나오고,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 기준을 삼아서 자신의 어떤 매매를 최적의 타이밍에 진입을 하겠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이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어떤 대응은 할 수가 없죠. 뭐 공매도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이건 뭐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를 해서 상승해야 되니까 최적의 저점 타이밍을 잡는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위 또는 아래 모두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더 많죠. 운신의 폭이 좀 넓다고 할까요? 내가 뭐 롱 포지션을 봤다라고 하면 롱으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용어에서도 했지만 내가 롱 포지션이 틀렸다라고 하면 숏으로 뭘 하면 되죠? 예, 스위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칭을 통해서 우리가 또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부 이제 손절을 하고 포지션을 변경하는 만큼 다이나믹하게 위아래로 절대적인 수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해외 선물 상품이다. 여기는 원자재도 있고 지수도 있고요. 코인도 요즘에는 선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물 파생을 거래할 때 있어서 기준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준봉 없이 그냥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의 매매는 해외 선물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봉이 있어야 되고, 제가 오늘은 기준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조합이 되는 것들이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지표, 사실상 선물에서는 거래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에서는 거래량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기서 자금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처럼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량은 의미가 없고, 이 캔들에 따른 어떤 방향성, 대신 해외 선물에서는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FOMC 발표라든지 금리 뭐 이런 거 발표라든지 지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기준봉 벨이 중요하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형태는 이런 양봉 캔들도 있고 이런 도지형 캔들도 있고 몸통이 긴 캔들도 있고 뭐 다 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몸통이 어느 정도 긴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든지 이런 캔들보다는 몸통의 길이가 긴 캔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형태는 시가 종가라든지 몸통의 2분의 1 확률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본인의 어떤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분의 1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 뭐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다 정도만 이번 시간에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갈수록 또 제가 이 기준봉만이 아니라 제가 기준 마디에 이은 추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기준봉의 어떤 매매 조건이라든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정도만 오버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확률을 높이는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준봉 매매 조건과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컬처 캐피탈 계좌 개설 및 메타트레이더 5 트레이딩 문의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상세 안내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 원탑이었습니다. Make it possible. Culture Capital. 감사합니다.